I'm such a good suffer 가라앉지 않게 비틀비틀거리다가 풍덩 빠지더라도 구명복 따윈 줄 알아 I'm such a good suffer 휩쓸리지 않게 울렁울렁거리다가 들워 깨워내더라도 지는 건 난 못 참아 제일 높은 파도 올라타탈락 쫓아와 해일과 함께 사라질 타이밍 넌 내가 골라 무슨 소리 겁이 나긴 재밌지 뭐 안녕하세요. 팀톡 라디비전 보이는 라디오 4편 우리는 성교육을 원한다 팀 제작에 참여하고 이번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김태경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저희 다큐 제작에 자문을 주신 동루님이신데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여성민우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성교육 강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흠치 그래요? 약간 하는데 좀 뭔가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네. 약간 좀 외설적이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요즘에 성교육은 성평등 가치에 초점이 훨씬 더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인 면도 있지만 강사들하고 같이 항상 젠더 이슈를 스터디도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시긴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다큐 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번 다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먼저 저희 다큐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그 다큐를 되게 급하게 제작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들어서 이제 성평등 이슈, 젠더 이슈 그리고 성교육의 중요성들이 알려지면서 공중파에서도 지금 조금씩 이제 성교육에 관련된 성평등에 관련된 다큐들이나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것 같거든요. 요즘 충북 MBC의 그 성교육은 처음이라 같은 기획 방송도 되게 사람들이 호평을 하고 있고 또 MBC 다큐플렉스에서 오은영 리포트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워낙 또 유명하시고 활약하시니까 주목받은 것도 있는데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다뤄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또 여기 라디오에서 만든 방송이 되게 그 방송들 못지않게 네, 진짜 저는 이런 극찬을 체계적으로 저는 이제 자문하면서도 이제 너무 이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런 성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는 게 저 학교 다닐 때 단순한 성교육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교육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V나 그런 너튜브 같은 프로그램들 그런 데만 들어가도 그런 다양한 종류의 성교육이 보여서 정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름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하는 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만든 다큐에 대해서 조금씩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 다큐에서는 큰 주제는 우리는 성교육을 원한다입니다. 근데 이게 성교육이 아예 없어서 원한다가 아니라 우리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성교육을 원한다라는 주제로 다큐를 만든 건데요. 저희가 지금 받는 성교육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학교에서 특히 이런 다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위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쵸. 성폭력 중에서도 막 이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막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이런 걸 위주로 배우고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성적 지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약간 형식적으로 하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약간 뭔가 좀 더 알고 싶고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는 편이라서 더 듣고 싶고 찾아보고 싶은데 그냥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영상 하나 틀어주고 끝. 특히나 저희 학교는 뭔가 이렇게 강사님을 모시지도 않고 그냥 그런 다큐로 만든 영상 하나 그것도 되게 오래된 그렇군요. 네 그런 거 틀어주고 끝이었어가지고 네. 그런 사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혹시 생각을 합니다. 그 라디오 클립으로도 지금 나가나요? 아니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얘기하다가 이제 클립도 나갑니다. 아, 네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렇죠. 성폭력 예방 교육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는 네. 분명히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필요하죠. 네. 근데 조금 경직된 성문화와 폭력적인 면에 너무 교육이 부각되어 있다. 네, 맞아요. 그 점을 좀 지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어른들의 어떤 요구나 생각의 방향, 수요가 네. 그 청소년들이 뭔가 성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개발하고 네. 나의- 스스로 네, 알아가고 나의- 싶어하는. 알아가고 싶어하는 면보다도 감추고 네. 그렇지만 폭력은 막아야 되고 맞아요. 이런 관점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느낍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네. 저 때도 배웠고 근데 최근에도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자녀를 키우시는 네. 이제 부모분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아직도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네, 교육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마치 밈이 된 것처럼 네, 맞아요. 제가 중고등학교에 맞아요. 들어가봐도 네. 뭐 배웠어요 하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게 맞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피해자를 약간 탓하게 되는 네, 그런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때 왜 저항하지 않았어? 네, 내 맞아요. 의사를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배우면서도 생각했던 게 이게 과연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뱉을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이들 대부분의 성폭력 상황이 이제 통계마다 그 상황마다 좀 다르긴 네. 한데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한테 교육할 때 어떤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너한테 접근할 수 있어? 그때 너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 라고 교육을 하는데 네. 실생활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에 가족들이 네. 모였는데 우리 땡땡이 많이 컸네 하고 만진다거나 네. 이렇게 경계를 침범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어린이들이 좀 민망한데 그죠. 싫은데도 거부하지 못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나를 예뻐해주는 나의 친척이니까 친척인데, 어른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서 너의 의사를 표현해도 돼. 너가 네.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해를 네.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거를 말하는 그냥 그 정말 단순한 상황인데도 거기서 기분이 좀 나빴다. 그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용기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죠. 그런 그거를 상황이 닥친다 하면, 인정해줘야죠. 네. 네. 굳이 이런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솔직히 저희들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다 어떤 그런 성적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알게 되는 계기가 이제 뭐 포르노 그런 혹은 뭐 친구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전문적인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이나 좀 오히려 폭력을 저항하겠다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건데 네. 포르노도 조금 이제 폭력성이 있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청소년 시기에 뭐 학교에서도 흔히 하는 말로 그 청소년들이 과연 자위를 하는가? 네. 뭐 많은 경우에 자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약간 너무 지나치게 순진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물어봤을 때 뭐 학교에서 성관계
성관계에 대해 배웠어? 그러니까 보통 그 임신 출산의 네. 과정, 그러니까 수정이 되는 그 순간 맞아요. 등에서는 배우지만 그 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지 배웠다고 교육에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죠. 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르노그래피나 그런 것들을 전혀 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순진무구한 거겠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범죄가 조금 있기도 하고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포르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산업의 면이 강한데, 그런 예를 들어서 AV 형태로 제작된 또 그런 산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영상물이나 이미지 같은 네. 경우에 사람들이 자꾸 소비하게, 자극하게 맞아요. 돈을 벌게 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더 강한 자극, 판타지를 심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나 디지털 기기가 훨씬 더 발전하고 네. 활성화되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사사롭게 촬영을 하거나 그게 유포되는 네. 이제 디지털 성폭력의 이제 심각한 면인데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데에도 포르노그래피가 한몫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일반인들 사이에서 제작되는 그런 것도 점점 이제 상업적인 네, 맞아요. 측면들이 부각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영상을 자유롭게 올리게 하고 네. 그 수수료나 개런티를 주는 방식, 구독자를 늘리는 방식 네. 이렇게 되고 있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파일러님이 나오셨는데 네. 거기서 이 성폭력 엠번방 사건과 같은 그런 성폭력 이런 디지털 성폭력은 어쩌면 연쇄살인과 같은 네. 그런 쭉 이어지는 그런 범죄 그만한 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로 다뤄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엠버머 얘기하면서 또 이제 그 좀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저도 약간 아까 얘기할 때 생각은 났지만 주저했는데 그런 엠번방 사건에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 문영욱이나 조주빈 이런 범죄자들을 보면은 정말 악랄한 점이 사람들을 사실 착취하고 일반인들을 그 영상물을 퍼뜨리는 디지털 성폭력은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반 사람이 비즈니스적으로 대규모로 범죄를 행한 모델은 사실 그동안 별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걸 직접 실행에 옮기고 계획했다는 거. 그쵸. 그 점에서 참담함을 좀 안겼던 것 네.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정말.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성교육을 배울 때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네. 하다 보면 네. 야동이나 자유 같은 단어 정말 솔직히 꿈도 못 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말 하면은 그냥 괜히 분위기가 막 약간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민망하죠. 네. 수업할 때 뭐 어떻게 하세요? 저요? 네,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를 일면에서는 느끼고 그러니까 근데 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도기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었으니까 단어 표현이라든지 말들이라든지 아니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더 열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모두가 그렇지 않은 게 사실 저도 신경 쓰이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학생 개인의 탓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말하기가 민망하고 나 관심 없는데 왜 이걸 배워야 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부끄럽다. 근데 저는 이제 역으로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강사인 거고 먼저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요즘 많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부모 교육을 진행해 보진 않았지만 부모 교육을 함께하는 강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녀들과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껄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되질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한 어떤 부끄러움일 수도 있지만 이 강사분들이 보기에 부모들의 수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데 내가 엄마인데 나의 자녀에게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단순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거 못하겠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된 맞아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맞아요. 부모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그런 개인들만을 탓하기는 조금 어렵고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교육이라는 거. 단순한 맞아요.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넘어서 꼭 필요한 거라는 거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런 학교에서 분위기나 어른들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딱 얘기 들으면서 엄마가 나한테 성교육을 해준다?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뭔가 사실 애들도 싫어. 네, 우리도 저희도 그건 좀 너무 부끄러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사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딱 교육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 있었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이렇게 되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런 건 너가 알아야 돼 라고 네. 말할 수 있어야 네. 되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어렸다는 이유로 말해오지 않았고 커서 맞아요. 갑자기 교육을 하려니까 이제 부모들도 힘들고 사실 듣는 자녀들 입장에서도 왜 엄마랑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해야 되지? 맞아요.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아까 성교육도 교육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 다큐에 이제 인터뷰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말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 인터뷰를 한번 듣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있고 체계가 있고 분류가 있고 또 유형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성교육은 정말 항상 똑같은 내용만 하거나 영상을 틀어주는 식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다른 교육으로 대체를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성교육도 일단 하나의 교육처럼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어쩌면 국수사과여행 같은 교과목보다도 제일 중요한 교육이 성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타인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성적 가치관을 가지느냐가 나와 타인을 바라보고 대하는 자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교육도 교육이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났고 어떤 교육을 받고 싶냐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다양한 교육, 다양성 교육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젠더 다양성이나 퀴어 문화와 같은 성적 지향성, 다양한 성적 지향성과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것을 배우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체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인과 나는 다르고 또 이런 종류의 사랑, 저런 종류의 사랑들이 있고 무성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의 현장에서 알려주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교육이 불평등하게 다가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교육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교육도 사실 어느 누가 소외받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스쿨미투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난 시기가 있었죠. 그것의 가해자의 대부분이 교사분들이었어요. 물론 학생 간의 성폭력 사건들도 많았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언어적인 성폭력 그리고 또 추행적인 성폭력들, 시선적인 성폭력들이 스쿨미투를 통해서 굉장히 사회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잖아요. 이렇다는 것은 어쨌거나 교사 또한 바르지 않은 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지속적인 가능한 꾸준한 성교육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성교육도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국수사과형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것처럼 성교육도 조금 체계적으로 갖춰져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성교육은 교육이 맞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시간 정도의 교육 시수가 잡혀 있는데 이게 좀
권고되는 사항이에요. 보통 보건교육에서 다루는데 일단 보건 자체가 선택이어가지고 맞아요. 조금 그런 재량에 맡기는 면이 있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내가 어떤 정기적으로 받는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라 네. 어떤 하루에 약간 좀 평소에 하던 주요 과목 안 네, 하니까 맞아요. 놀 수 있는 맞아요. 정말. 네,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오는데 사실 이제 교육자들도 성폭력 예방 교육 시작합니다 하면 이제 학생들이 또 이제 뒷목 잡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맞아요. 같은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진행하기도 하고 또 연계해서 하기도 하지만 저처럼 외부 강사가 갈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저희도 이 학생들이 뭘 어떻게 배워왔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특강처럼 자꾸 맞아요. 단회성의 교육을 기획하게 맞아요.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교육을 했는데 이 학생들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담보되지 않으니까 맞아요. 저희도 단계적인 교육을 사실 기획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학교에 한번 나가면은 선생님 차수를 늘려주세요. 네. 저희 이건 적어도 3회차 잡아주세요. 네. 다음에 또 저희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게 담보되어 있지 않죠. 네. 네, 뭐 주로 성교육 얘기할 때 유럽의 국가들하고 성교육이 잘 짜여진 네. 국가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고 보통에 그러면은 4-50시간 이런 식으로 길게 체계적으로 정식적인 과목으로 탄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네, 맞아요. 교육을 하는 조기 경우가 교육이 네 많이 있죠. 정말 단회성 교육을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난 건데 네. 그래서 그런지 매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선생님을 모셔서 수업을 해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항상 게 있는 듣는 것 얘기 같아요. 중에 또 네. 하나가 들었다, 네, 지겹다, 맞아요. 그만 좀 맞아요. 해라인데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수성, 뭐 젠더 감수성, 네. 성평등 이런 가치들을 들고 가면은 네. 들었다 얘기하는데 또 물어보면은 정확히는 몰라. 모르는 맞아요. 이런 좀 악순환이 네. 있죠. 네. 정말 이런 것처럼 젠더 다양성이나 퀴어 문화 이런 성적 지향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체성이 요즘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또 이런 것도 이제 기사로 누가 막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네. 또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라는 의문이 들면서 본인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분명 그 교육계 보통 뭐 3주체라고도 하지만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연히 교육을 듣는 받고 네. 있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의 요구와 교육의 판을 짜는 사람들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을 짜는 분들이 다양한 정체성이나 성적 지형, 성소수자, 네.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셔요.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은 통과한 지 만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그게 해마다 좌절되었던 그 시기를 보면 일테면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층위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안에 성적 지향 하나 꼬투리를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 빼라 하면서 모든 다른 인권 조례까지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지라든지 그리고 성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성평등 교육 또 성차별에 대한 것, 젠더 감수성을 기르는 것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항상 이제 성소수자 이슈나 성적 지향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또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맞아요. 그런 흐름이 있죠. 오히려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저희 세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거나 뭐 지금에서부터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 서로 갈등이 극심해지지 않고 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성별들끼리 충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통감해요. 그리고 네. 학생들은 제가 요즘 느끼기에 이제 성소수자 학생들도 물론 많이 있고 원래 있어 왔던 성소수자들이고 또 관심이 있는 네. LI라고 하는 그러니까 퀴어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네. 그런 생각이나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교육을 받고 싶어 왜냐면 재미있기도 하고 다양성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맞아요. 알아보고 알고 싶기도 싶어 하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아예 그 기회조차를 약간 박탈하는 것도 문제가 좀 맞아요. 있죠. 네. 그것도 그 나름대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청소년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분들이 가르치는 그런 어른분들한테도 네. 어쩌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또 이제 전 라디오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스쿨미투 같은 사건들 정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육자분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해를 입히는 네. 그런 상황들. 어쩌면 가장 최악의 성적 그런 안 좋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선생님들을 믿고 배우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가장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우리 지역인 이제 광주에서도 스쿨미투가 이제 한창 네. 생기면서 많은 담론들이 오고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이 예를 들어서 뭐 엠번방 사건 이후의 교육을 말한다 이런 책에서 보면은 다양한 이제 활동가들이나 뭐 연령대 그리고 층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짚는 점 중 하나가 결국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육자들을 이 교육 체계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성평등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삶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리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말을 하는데 학교에 가면은 눈빛으로 지시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윽박 지르는 교사들이 있고 맞아요. 나를 체벌하는 교사들이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전하는 가치와 너무 괴리가 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스쿨미투도 이제 그동안에 학생들이 감내하고 있었던 성폭력 성희롱이 네. 한 번에 이제 그동안 말하기로 튀어나온 터지는 그리고 나도 그랬어라고 연대하게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사실 느끼고 있었겠죠. 다 알고 있죠. 마음속으로. 말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 말할 수 있는 물꼬를 틔워야 된다. 그 중에 중요한 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삶이 너무 괴리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배워도 내 삶에서는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연관이 별로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들어도 크게 인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다가와도. 네, 그래서 그 교육학적인 면에서 방법적인 면에서 많이 지적되는 것 중 하나고 저도 어려움을 느끼는 게 그 항상 대안과 해법을 함께 제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외부 강사인데 가서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이런 인권이 중요하죠, 평등이 중요하죠, 이렇게 서로 동의를 구하고 서로 존중합시다 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점. 교사에게 편하게 선생님 이거는 부당해요, 자 이건 원치 않아요, 왜 이래야 되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음을 사실 저도 느끼죠. 그랬을 때는 사실 저도 또다시 개인을 탓하게 되는 그런 교육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반성해지고 그런 악순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라디오 다큐멘터리에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께서 성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다방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성폭력뿐만 아니라 그런 피임이나 임신 이런 과정이 가르쳐져야 이런 청소년이 성적으로 되게 그냥 막 하는 존재다.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뭔 일 일어나면 사고를 쳤다고 청소년들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지적이고요. 이게 주로 이제 교육자들보다도 학부모와 자주 논쟁하게 되는 점인데 저희 같은 성교육 강사들, 활동가들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라. 학생들에게 숨김이 없어야 된다. 모든 정보를 제공하자. 인 건데 일부 학부모들 중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면 안 돼. 그러면 알게 되잖아. 알면 한다고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학생들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정보는 물론이고 네, 경험해본 학생들도 네, 그렇죠. 많을 텐데.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또 많이 가지고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맞아요.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교육을 했을 때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을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엔 조금 덜하지만 저의 학창 시절에만 해도 연애를 하는 게 전 요즘도 남아있다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야 무슨 학생이 연애야? 맞아요, 너 대학 갈 맞아요. 때까지는 안 돼. 맞아요. 너 성적 떨어진다 이 말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도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많이 있었어요. 분명 그러면은 많이 나와요. 네, 숨기고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결국 부모도 다 양육자로서의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차라리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 협박을 하죠. 당신에게도 부모에게도 나을걸요? 이렇게 맞아요. 말을 정말, 하게 되는 정말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어야 더 그런 데에서 지식이 많이 쌓일 수 있고 네. 그냥 왜곡된 지식도 이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할 때 좀 더 조심을 하게 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이 교육과 학생들 청소년들의 성 경험률에는 어떤 통계적으로 네. 정말 정확한 연관성은 없어요. 그런 게 나와 있는 건 없고 오히려 피임 실천율 이런 것들은 늘어났고 그리고 성관계 빈도나 이런 거가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았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네. 이렇게 포괄적 성교육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그 전에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린 동글동글 인생은 대천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난 잘 몰라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어려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On the road 24 시간이 아까워 Big noise everything brand new 어렸을 때처럼 바뀌지 않는 걸 찾아 나섰단 말야 왜냐면 그때가 더 좋았어 난 So let me go back Time machine 타고 go back 승호가 좋았을 때처럼만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청춘까지 뺏은 현재 탓할 곳은 어디였네 22세에게 너무 큰 벽 그게 말로 하고 싶어도 어려웠어 가끔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불가능하단 건 나도 잘 알아 그 순간만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더 나았을까 달려가는 미터기도 놀라가 기사님과 어색하게 눈이 맞아 창문을 열어보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손을 밖으로 쭉 뻗어 흔들리는 택시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해 방 하나 있는 내 집안에 손에 있던 짐들은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계속 달려가
You will never even know 사실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정신없이 돌아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어 들리나요 여길 보란 말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네, 이렇게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저희 방금 포괄적 성교육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희 다큐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아주 조금 다뤘었는데요. 포괄적 성교육이란 뭐 이제 유엔에서 만들어낸 성교육 지침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보다는 이거대로 만들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넣었었어요. 다큐에. 네. 이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얘기에서는 그 학생들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성교육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뭔가 잘못됐어라는 걸 지적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네, 네. 나아가야 하는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유네스코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좀 더 그 이전의 배경을 보자면은 그 유엔에서 SDGs라는 15년간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3번이 웰빙이었나? 잘 기억나. 3번이 웰빙, 4번이 뭐 양질의 교육, 네네네. 그리고 5번이 성평등으로 저 기억하는데 이 세 가지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게 성교육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유네스코가 말하기에. 그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에 우리가 합의를 하고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이걸 기반으로 교육을 하자라고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근데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인상 깊은데 네. 그동안의 성교육은 어떤 생물학적인 생리적인 부분들 맞아요. 그래서 뭐 수정이 되는 그런 네, 그냥- 남자와 정자의 수정의 순간이라든지 우리 몸에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감염병이나 이런 맞아요. 병리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거를 이제는 넘어서 평등의 가치, 성평등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얘기, 인권에 대한 얘기,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교육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어떤 연인 관계, 그런 네, 성적인 관계만 생각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럼 성이 전혀 영향이 없어? 그렇지 않거든요. 성 역할이 드러난다든지. 그럼 맞아요. 직장에서는, 나의 학교에서는 맞아요. 우정과는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있을까? 이것들을 다 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성의 영역이고 그래서 이 분야까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잘 관심을 주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고 있고 관심을 주지 않고 그런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쵸. 네. 저도 아까 이제 자료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포괄적 성교육이 정말 포괄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정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가정에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쉽게 배울 수 없는 그런 성적 관계 그런 거에서도 되게 자세히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그게 파트가 8개, 총 8개로 나눠져 있다고 네, 하셨죠. 8가지 핵심 개념이 있고요. 네. 그 개념이 또 4개 정도의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또 그 안에서 5세부터 8세 이런 식으로 3살 단위로 끊어서 18세까지 4개 단위의 연령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네. 목표와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주제가 하나하나 목표를 들여다보면은 이 상세하고 포괄적인 것에도 굉장히 감동을 받지만 우리가 약간 상상하기 힘든 영역들이에요. 네. 예를 저도 들어서 놀랐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유아의 나이인데 그 몸의 어떤 즐거움이나 네. 그러니까 섹슈얼리티에 관해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에 관해서는 이런 즐거움이 있다.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어떤 관계를 우리는 뭐 지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우리가 얼핏 듣기에 그걸 초등학생이 배운단 네. 말이야. 좀 놀랍잖아요. 저도 정말 놀라웠어요. 되게 진보적인 가치를 네.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음. 근데 이게 정말 이 나이대별로 나눠지면서 정말 그 나이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보니 뭐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도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발전된 내용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걸로 인식이 되면서 정말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나이를 먹어서도 저희와 같은 좀 이제 거의 성인에 가까운 청소년이 되어서도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는 괜찮은 거구나라는 게 잘 몸에 배어 있으니까 네. 잘 드러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이를 나눠서 조금 어린 나이에 저희의 시대 저희 사람이 생각하기엔 그게 어린 나이에 이걸 가르쳐도 되나 싶겠지만 그때부터 알게 되면은 되게 좋은 사람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그런 지식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체계적으로 네. 짜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이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자, 어떤 네. 프로그램을 하자 없어요.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추상적이죠. 근데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네. 거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와 관련된 그거에 비롯하여 성교육이 만들어졌다면 좋을 텐데 저희 나라에 이제 2015년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남자는 누드에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이런 말도 들어가 있고요. 이성 친구의 집에 가지 마라 이런 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교육부에서는 6억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든 네. 표준안이라는 사실이 네. 정말 되게 경악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어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성교육 표준안이에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원래 개발 단계에서 일각에서도 성교육이라는 거를 국가 수준으로 이렇게 회기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네, 논의가 맞아요. 또 있었는데 어쨌든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았던 그렇죠. 거죠. 근데 또 교육부에서는 이상하게 억울해하는 게 네. 사실 표준안이라는 것은 되게 문서상으로 좀 촘촘하게 되게 형식적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이 교육부에서 표준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한 어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교육 자료나 가이드들을 또 제공하거든요. 네. 그 가이드가 열어봤더니 가관이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남자는 누드,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이거는 거의 아재 개그 수준의 네, 옛날 분들의 네,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거를 교육 자료라고 넣어준다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은 이게 어떤 교육 목표인지 잘 모르겠는데 남녀를 계속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찾아가지고 파란색 이렇게 해보고 여자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칠해보고 공통점은 뭔지 차이점은 뭔지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러니까 어떤 정상가족 개념의 엄마 아빠 아들 딸 구성 개념의 이성의 관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구분하는 교육 자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에 대해서 행동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이런 거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정서적인 면, 정신적인 면, 영혼적인 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영혼의 개념은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영혼적인 면에 또 이제 트랜스젠더나 낙태 뭐 이런 예시가 있어요. 일반인 이해하기도 너무 요상한 뭔가 이응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안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너무나 지나친 이성의 중심의 그런 자료 지침들이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금지, 자위라는 단어는 대체라든지 이런 아주 왜 그래야 되지 싶은 좀 제한된 규정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성폭력을 막으려면 그러면 친구의 집에 놀러 가지 않는다. 친구와 여행을 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들었을 때 얼핏 봐서는 웃기지만 또 심각한 게 절대 교육에선 이루어져서는 안 돼. 왜냐면 이게 아까 말했던
피해자를 탓할 수 있는 맞아요, 논리가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여행을 가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뭐 연인 관계에도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니까 원치 않는 어떤 성적 접촉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있겠죠. 맞아요. 충분히. 그랬을 때 우리가 대처하고 뭐가 문제인가를 분석할 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 왜 그러니까 거길 갔어? 맞아요. 그게 피해자 탓을 하게 되는. 근데 이렇게 그게 설명이 돼버리면은 너무 위험한 거죠. 네. 피해자를 탓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2번 상처를 입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든 그런 표준안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하라고 하지만 또 이제 막상 나가보면은 그런 내용을 하시진 않잖아요. 막 네. 무드에 약하다, 누드에 그거다 그런 거 하시지 않는데 그럼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성폭력이나 그냥 그런 성교육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인터뷰해주신 분들이나 이렇게 저처럼 직접 얘기를 들으면 아 당연히 저건 아니지 이렇게 가야지를 알 수 있는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그렇게 대규모로 강의를 듣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는 이상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수업 빠지는 시간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자세로 참여하면은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강사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2015년 당시쯤에는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표준안이 만들어졌어요. 국가 수준으로. 그런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지적이 된 거죠. 근데 학교에서는 자꾸 이 성교육에 대해서 그런 경직되고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교사들이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표준안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시는 거죠? 네.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준안은 사실 문제를 워낙 많이 지적을 받았고 맞아요. 심지어 교육부에서도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를 비공개 처리하는 그러니까 6억의 예산을 들어서 국가 수준의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네. 이걸 비공개 처리해가지고 이 표준안이란 게 사실 유령 같은 개념이 된 그쵸. 거예요. 현장에서는 표준안대로 하라던데요. 이거 지켜지고 있는 거죠 하는데 네. 그거 문제가 많다던데요. 우리가 열어볼 수도 없어요. 네. 이렇게 돼버린 네. 거죠. 해서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포괄적 성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돼야 된다. 이게 주류를 가져가야 된다. 사실 학생분들한테 청소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괄적 성교육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지점이구나. 네, 맞아요. 일단 처음 들었을 때 포괄적 성교육 그게 뭐야? 쉽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들렸을 때 현장의 분위기란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좀 반가워해 주셨으면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점이구나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소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도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성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인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얘기하기 껄끄럽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육적인 면의 차원으로 알아야 될 정보와 사유해야 될 평등의 가치라는 것이 이제는 대두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좀 더 뭔가 나의 어떤 성적 욕망이나 내 호기심이 생긴다면은 그걸 좀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네, 맞아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서 물꼬가 트였을 때 우리가 함께 포괄적 성교육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성교육의 분위기를 보면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시거나 약간 좀 성적인 단어를 얘기하시면 분위기가 괜히 막 약간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아유 잘못됐구나. 이거 맞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들으면서 본인들도 막 괜히 민망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그냥 막 저희 진짜 안 들을래요.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단순히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알아야 될 정보다 교육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어떤 열린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두가 다 함께 말하는 이런 학교는 정말 드물고 그 한두 명이 이제 소위 캐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약간 좀 낄낄거리기도 하고 맞아요. 내가 나 뭐 안다 이렇게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그 학생들의 묻어가는 맞아요. 얘가 말함으로써 네. 나도 알긴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네. 하는데 이제 점점 모두가 다 같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런 분위기가 온다면 이 청소년들한테도 성적 성관, 성을 관련한 그런 지식이 많이 생기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더 발전돼서 저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얘기를 나누고 교육이 더 발전된 형태로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포괄적 성교육과 저희 나라에서 발표한 그런 표준안 이런 것도 비교해 보면서 청소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이제 벌써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저희 마무리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병기 뒤 높인 하늘과 몇십 년 후쯤이 되어야 우리는 전설이 될까 슝 폭탄과 총알 날아가는 모양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이들이 폭죽이 될까 비가 나는 줄도 모르고 걸음을 빨리 재촉하는 당신은 어떤 것을 그토록 사랑하길래 몇 번을 살아났나요? Hey kid, close your eyes.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 여기 전쟁터에서 인명이 끝나면 비명이 들릴 테니까. Hey kid, 내 어깨 위로 발을 감아 저들이 가면 부축해 줄 테니 서둘러 가자 거울과 동상 쓰러지는 모양 돈보다 사랑이 필요한 걸 우린 왜 몰랐을까 숨이 쉬는 줄도 모르고 헐레벌떡 산 위로 오르는 당신은 흙먼지 투성이로 덮이기 전엔 어떤 사람이었나요? Hey kid, close your eyes.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 여기 전쟁터에서 인명이 끝나면 비명이 들릴 테니까. Hey kid. 그때 하늘색은 파란색이고 그때 바닷가는 해수욕 그때 마스카라 모두 쓰지 않았고 그때 나는 Hey kid, close your eyes.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 여기 전쟁터에서 인명이 끝나면 비명이 들릴 테니까. 네, 이렇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들으면서 이런 교육을 청소년들이 받아야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면. 저요? 네. 저 일단은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기획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약간 오늘은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듯한 자리.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오늘 번지르르 했지만 늘 현장에서 고민하고 또 막히는 부분들이 많단 네. 말이에요. 오늘 하지 못했던 얘기는 이제 최근에 이야기되는 어떤 젠더 이슈들 네. 그리고 갈등이 만들어내는 갈등. 그래서 어떤 남학생들의 백넷이나 또 여성 청소년들의 환경, 페미니즘 이런 얘기도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아무래도 가장 기틀인 성교육, 교육의 현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기틀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좀 딱딱한 얘기도 나온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꼭 지금 시점에 필요한 네, 맞아요. 논의들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저는 일단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늘 재밌는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서로 차이도 발견하고 맞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도 튀어나오고 뭔가 재밌잖아요. 더 발칙한 이야기로 혹시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오,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틀을 다지는 오늘 그런 방송이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 기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기틀이 제대로 다져져야 그 위에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그것도 이 기틀에 맞게 올바른 지식으로 형성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나 이 영상이나 저희 라디오나 혹은 다른 매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틀을 제대로 다지고 그런 성에 관련한 지식을 올바르게 쌓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서 알게 돼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틴톡 라디 버전 4편 우리는 성교육을 원한다 편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도 꼭 나와주신다고 네, 약속하시죠? 우리 다음을 기약하고 기획합시다. 네, 다음번에도 또 만나 뵙길 희망하면서 저희 방송 슬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태경 동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아있는